네, 추운 날씨는 척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이번에는 대구 수월 한방병원 이신목 진료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수월 한방병원 진료원장 이신목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살면서 허리 한번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허리는 참 우리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네. 두 분은 젊으니까 네. 아직까지 허리는 좀 튼튼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픕니다. 어머, 혹시 지금도 허리 아파요? 아파서 네. 아유, 어떻게 오늘 잘 들어야겠네요.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병원을 찾는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과거에는 이제 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는 주된 연령층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30, 40대 젊은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젊은 환자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습관,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에 앉아 있는 잘못된 자세,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척추 주변 근력들이 많이 약화되면서 요즘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의 병이라는 인식을 좀 버리고 젊은 분들도 척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바로 옆에 있는 태욱 씨는 막 허리가 아프다 했지만 네. 저는 사실 오늘 척추관 협착증 내 얘기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좀 약간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 어르신들에게만 찾아오는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일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허리 통증과 이제 다리 저림, 당기는 증상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제 노화 등으로 인해서 척추를 구성하는 뼈, 인대, 관절 등이 두꺼워지고 비대해지면서 이 척추관이 좁아지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고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같은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네.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몰랐는데요. 안 유명한 것 같은데 아직. 유명해지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네. 이 척추관 협착증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척추부터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되나요? 일단 척추관 협착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척추의 구조들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척추는 다들 알다시피 위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추간판이 있는데요. 추간판은 흔히 말하는 디스크를 얘기합니다. 네. 척추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고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구조물입니다. 척추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대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황색 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황색인데요. 예, 황색 인대. 조금 누렇게 생겨서 황색 인대라고 호호.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척추뼈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대인데 척추관을 보호하고 척추를 세우고 그리고 본래의 만곡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퇴행성으로 인해서 이 인대가 두꺼워지고 척추를 누르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허리 통증 하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윤 씨 대표적인 게 뭘까요? 추간판 탈출증. 정답입니다. 마치 짜고 친 것 같죠? 여기 연구에 다 있습니다, 예. 사실은. 네, 바로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질환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추간판 탈중증은 디스크가 터지거나 밀려나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을 압박하는 질병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으로 인해서 뼈, 인대, 관절 등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관을 압박하고 조이고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허리 디스크는 비교적 젊은 층에 많이 발생합니다. 20대, 30대, 40대.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제 허리 디스크랑은 다르게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고 반대로 허리를 약간 숙이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증상이 있군요. 그렇다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 퇴행성입니다. 네. 척추를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척추뼈 그리고 디스크, 관절, 인대
이런 모든 구조물들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병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이모가 그 허리 아프다, 다리 저리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보시라, 진단 받아보시라 했는데 원래 나이 들으면 이렇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결국 한 2년 전쯤에 수술을 받으셨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다리가 저리다, 뭐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맞나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는 증상인데 간헐적 파인과 더불어서 허리를 일시적으로 좀 굽히면 증상이 좀 완화되는 그런 증상인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우리 몸을 집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척추가 메인 기둥 같은 그렇죠. 중심을 딱 잡아준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면은 네.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을 허리 펴! 허리 펴! 팍팍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도 좀 지금 아프고 구부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척추가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회복이 어렵습니까? 뭐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척추가 한번 망가지면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는 꾸준히 증상도 완화를 할 수 있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일어난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네. 나이가 먹는 것을 이제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치료들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태욱 씨 같은 경우는 어디 좀 아프면 병원 바로 가요? 아니면 좀 참아요? 좀 참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기 그렇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맞아. 네, 좀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초기 증상을 방치해서 이 병이 또 악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혹여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오게 될까요? 네, 일단 아까 설명드린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얼마 못 걷고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는 10m, 20m만 걸어도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못 걷고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 되는 증상들도 생기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하지 쪽, 이제 종아리, 발목, 무릎까지 또 엉덩이 서해부를 따라서 넓은 범위의 감각의 이상이라든지 저린 느낌이라든지 더 진행됐을 경우에는 관략근 장애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부 쪽에 감각 이상이나 관략근 운동 기능, 근력 소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척추야 했던 게 어른분들만이 가지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그렇고 제 동생은 심지어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 지금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어른분들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위험한 질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척추관 협착증도 다른 질환처럼 이 합병증이 있겠죠? 척추관 협착증의 합병증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으로 이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감까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세 변형 및 2차 관절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허리를 계속 굽히는 자세가 굳어지면 무릎이나 고관절, 다른 관절들의 무리가 가기 때문에 2차적인 관절염도 유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척추관 중앙의 신경다발이 마미총이 심하게 압박을 받으면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배뇨, 배변 장애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워낙에 강도 높은 그런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에 허리에 손댄다는 게 썩 내켜하는 그런 일은 또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이게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 한방 치료는 통해서 이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수술 대신에 네. 신경을 압박하는 주변의 염증이나 부종을 좀 제거하고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의 기능들을 강화해서 신경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방에서 하는 치료들은 뭐 약침 치료, 침 치료, 한약 치료를 통해서 추나요법으로 척추의 구조적 압력을 줄여주면 충분히 통증이 조절되고 보행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한약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약만으로 뭐 치료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요? 네.
100%다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네. 한약 치료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굉장히 큰 효과를 냅니다. 네. 오. 일단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적절히 약물을 배합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주변 염증과 부종을 제거하고 근육과 관절, 인대 등 주변 조직들을 강화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한약 그리고 단독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다른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병행해서 할 경우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에 쓰이는 이 한약이 결국에는 보약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신데 원장님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보약이 아니고 치료약으로 들어갑니다. 오. 물론 이제 한약에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이는 이제 보약도 있지만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쓰이는 한약들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 명확히 치료 목표를 가지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약도 좋은 효과가 있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디테일하게 해주셨는데 네. 침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오. 네. 침 치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한약과 더불어서 침 치료는 척추관 협착증의 핵심적인 비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약이 몸속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신적인 회복을 돕는다면 침 치료는 좁아진 척추관 주변의 조직과 신경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침 치료의 효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좁아진 척추관 주변에 긴장되어 있는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서 신경을 압박하는 요소를 줄여줍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그 주변 경혈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줄여주고요. 염증 물질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침 자극은 국소 부위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손상된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폐물과 염증 물질 배출을 하여서 이제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척추관 협착증의 한방 치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방법은 추나요법이 아닐까 싶은데 추나요법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제 추나요법 치료를 받게 되는데 뚜두둑 막 소리가 나잖아요. 네, 시원하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막 이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효과가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나요법은 일단 척추관 협착증을 포함한 모든 척추 질환의 한방 비수술 치료의 가장 핵심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한의사가 손이나 또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서 추나 테이블의 보조기구로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서 구조적인,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치료법입니다. 척추 마디마디의 가동성이 떨어진 부분을 찾아서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틀어진 척추나 골반 관절의 미세한 위치 이상을 바로 잡아서 척추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척추관 내부 압력을 줄여서 신경의 압박을 해소합니다. 이처럼 추나요법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통증 감소와 보행장애, 다리 저림 등의 삶의 질 개선을 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추나요법을 진짜 시원하게 받은 적이 있어서 오. 추나요법 하면은 막 기분 좋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힘을 사용해서 뼈나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잖아요. 맞습니다. 혹여나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추나요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연부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해주는 근막 추나기법과 아까 말씀드렸던 뼈 소리가 나는 네. 관절을 이동시켜서 재정렬하는 전골 추나기법으로 나뉘는데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이제 고령층이기 때문에 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강한 교정보다는 부드러운 이제 이완 기법의 관절 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기법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추나 치료는 수술이나 약물 없이 신체의 이제 자연 치료력을 높이는 안전한 수기 치료라는 점에서 고령 환자들한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추나요법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맞게 맞춤형으로 치료의 강도와 방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부담스러운 고령의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한약하고 침하고 또 추나요법처럼 시원하게 비수술 치료로 다 되면 좋겠는데 네.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신경이 손상돼서 수술을 해야 할 텐데 그 이후에 또 재활할 때 한방 치료가 되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에 재활 과정에서 한방 치료는 이제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근본적인 조치지만 수술 자체로 인해서 주변 조직들의 손상과 염증이 발생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술 부위 주변의 약화나 이제 유착, 이제 조직이 달라붙는 현상들이 같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 치료를 통해서 수술 부위의 통증과 경직된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서 상처 회복 속도를 높여주고요. 약침 치료를 통해서 신경 손상 및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약침을 주입하여서 신경 회복 기능을 돕고 통증을 줄여서 재활 운동을 원활히 도와주도록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나요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척추 관절의 불균형이나 유착을 해소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척추 주변의 근육과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수술 후에 한방 재활은 환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척추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좀 많이 쑤시고 다리가 저리더라도 꾸준히 또 운동을 해주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고서라도 걷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꼼짝 말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좋을지. 네. 예, 과연 우리 글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씨는 일단 네. 어떤 게 좋을까요? 꼭 참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참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얘를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 조금이라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저는 네. 일단 아프면 안 움직이는데 네. 정답은 운동을 해야 된다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두 분이 젊으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선호를 해주셨는데 원장님 어떤 게 정답인가요? 네, 특히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하.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가 아프고 저릴 때는 참고 걷는 것보다 휴식과 활동이 적절히 섞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앉거나 누워 있을 때는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지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는 활동을 중단하고 운동을 한 컨디션이 되면 적절하게 조금씩 끊어서 걸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지도록 무릎을 구부려서 새우등 자세를 취하거나 다리 밑에 쿠션을 깔고 허리를 약간 굽히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통증을 참고 억지로 걷는 행위는 신경 주변의 염증과 부종을 더 악화시키고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될 때 가볍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 부를 만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이 병에 질환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평소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꼭 잘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수월 한방병원 이신목 진료원장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은 씨, 태욱 씨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